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 나는 이렇게 준비했다의 LA 삼촌입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은 어느 황홀한 저녁입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저는 30대 말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인생 후반을 위해 필요한 활동에 투자한다라는 행동 지침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스토리는 40대 중반에 일어난 사건이며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사례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세리토스 시에서 차로 약 40분 거리에 있는 얼바인 밸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제가 100세 시대와 관련해서 써놓은 수필 어느 황홀한 저녁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긴장감과 짜릿함을 동반한 하나의 사건이었다. 교실 앞으로 나아가 선생님이 준비한 작은 선물을 받아들은 어정쩡한 내 뒷모습이 그려진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부들을 향한 어색하고도 쑥스러운 인사말. 나는 그들과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였다. 그들은 내게 따뜻한 눈길을 주었으련만 12년 전 어느 봄날 오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당시 40대 중반이었다. 직장에서의 일 외에도 이런저런 것들을 배우느라 조금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한 주일에 한 번은 자기 개발을 위한 배움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길어질 인생 후반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화두에서 출발한 이 한 주일에 한 번은 30대 말부터 시작하여 이때쯤에는 내 삶의 하나의 공식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나는 이 배움의 시간을 내가 살던 동네에 있던 세리토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시작했다. 처음에는 컴퓨터 관련 과목을 수강했다. 대부분의 수업은 한 주일에 한 번이었다. 마땅한 과목이 없을 때에는 이웃 마을에 있는 사이프레스 칼리지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2, 3년을 보내고 난 후에는 한인산악회에 가입하여 매주 LA 근교 산들을 누비고 다녔다. 때로는 멀리 요세미티 킹스 캐년 등지로 원정 등산을 했다. 이렇게 보내기를 다시 2, 3년, 산이 시들해질 무렵 나는 커뮤니티 칼리지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얼바인 커뮤니티 칼리지였다. 직장이 얼바인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택한 과목은 성악 클래스였다. 성악 수업이라니 한참 일할 나이에 이 무슨 사치며 생뚱맞은 짓인가. 아내는 내가 매주 산을 다닐 때부터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다. 애프터스쿨을 운영하던 아내는 주중은 이런저런 자잘한 일들로 그리고 주말에는 젊은 선생들과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바쁜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곱지 않은 시선과 이어지는 핀잔에 별 대꾸하지는 않았다. 많은 이민자가 주말도 없이 일하는 데 반해 달랑 직장 하나 다니며 매주 이산저산 돌아다니는 남편을 곱게 봐주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당연히 성악 클래스는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었다. 3, 40명 정도의 학생 중 대다수는 20대였다. 교실 왼편 앞에는 검은색 피아노가 있었고 세련된 외모의 미국인 남자가 때로는 피아노를 치다가 앞쪽에 앉은 학생들과 즐거운 듯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기악부 선생인 듯 보였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그들의 즐거운 대화와 웃음소리가 오히려 나를 주눅들게 했다. 다만 내 나이 또래의 학생이 두세 명 있다는 사실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교실 오른쪽 구석에 앉았다. 시간이 되자 당당한 체격의 선생님이 들어왔다. 수업은 발성 연습으로 시작되었고 그 후에는 악보를 나누어 주고 우리는 악보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선생님은 친절하게 성악과 관련된 지도를 해 주었다. 입의 모양, 흉성, 두성, 자세, 얼굴 표정 등 내게 다가와서는 좀 더 자연스러운 자세로 그리고 감정을 담은 얼굴로 노래할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하였다. 나도 모르게 항상 긴장하고 있었는지 내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항상 내게 잘하고 있다는 격려는 아끼지 않았다.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나는 조금씩 자신감을 가졌다. 처음 당당해 보이기만 하던 선생님이 이제 후덕하고 듬직한 내 편인 듯 느껴졌다. 학기가 시작되고 두 달이 가까워지자 우리는 5곡 정도를 마칠 수 있었다. 이날 선생님은 그 다음 주에 있을 중간고사에 대해 발표하였다. 배운 곡들 중에서 택일하여 한 명씩 나와서 부르는 실기시험이었다. 학생들 사이에서 한숨과 탄식이 흘렀다. 나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으나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빨리 받아들였다. 그간 배운 곡들을 검토한 후 한 곡을 선택했다. 내 노래의 제목은 Some Enchanted Evening으로 번역하면 어느 황홀한 저녁이었다. 이 곡은 미군 주둔하에 있던 남태평양의 한 섬을 무대로 펼쳐지는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린 뮤지컬 South Pacific, 남태평양의 테마곡이기도 하였다.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를 어느 정도 익히고 난 뒤 나는 무대의 배경을 설정했다. 물론 내 마음에서 그려낸 가상의 무대이다. 바다와 섬을 그리고 섬의 앞쪽에는 키 큰 야자수 나무를 심었다. 어두워지기 시작한 하늘에는 이제 막 저문 해가 구름 사이로 옅은 기운을 남기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야자수 나무 아래 서서 노래하는 내 모습을 그리고는 무대 세팅을 마쳤다. 나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된 가운데 시험 당일을 맞이했다. 교실은 처음에 약간 긴장된 분위기였다. 그러나 실수가 이어지고 다시 하고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러면서 교실 분위기는 한층 밝아지고 나는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내 차례가 되자 담대한 척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피아노 반주가 나오자 내가 만든 무대의 야자수 나무 아래 섰다. 처음에는 좀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곧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사랑을 구하는 중년 남자의 애절함을 나타내려 노력했다. 무난히 노래를 마쳤다. 긴장은 풀어졌으나 흥분된 마음을 억누른 채 다른 학생들의 노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지막 학생의 노래 순서가 끝나자 선생님은 간단한 퀴즈를 담은 시험지를 나누어 주었다. 퀴즈의 문제들은 쉬웠으나 마지막 문제가 우리 모두를 멈칫하게 했다. 누구를 베스트싱어로 생각하느냐 였다. 이렇게 중간고사는 끝났다. 그리고 나는 베스트싱어가 되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젊은 날의 도전이며 일탈이었다. 남의 눈을 별로 의식하지 않으려고 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다. 남과 다르게 보이고 싶은 치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날 가졌던 용기와 열정이 아쉽다. 또 다른 황홀한 저녁을 꿈꾸어 본다. 예, 이 글은 제가 2015년 4월 6일 날 작성한 글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커뮤니티 칼리지는 한국의 2년제 전문
학교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에게는 무료에 가까운 저렴한 학비로 인하여 10대, 20대 청소년층뿐 아니고 직장인이나 일반인들의 배움의 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나이에 따른 노소의 구분이 한국처럼 심하지는 않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 방송에서는 전공이 아닌 다른 음악 분야지만 관심 분야에 도전했던 이 사건을 글로써 보았습니다. 100세 시대 꼭 전공 과목 또 돈을 버는 과목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